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걸 정확히 예측했던 월스트리트의 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지금 사모대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위험 신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금이 가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얼마 전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이게 가장 뜨거운 주제였고요.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 시장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무슨 작은 펀드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블루아울, 블랙스톤, KKR.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 업계의 공룡들이죠. 이 회사들 주가가 지금 전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전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경고를 날린 장본인이죠. 에릭 로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다들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왜 그의 말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요. 그냥 월스트리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카고의 작은 은행 트레이더로 시작해서 27살에 체이스 은행 매니징 디렉터가 됐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엔 JP모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신용 트레이딩 부문을 이끌게 됩니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분석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실전 경험으로 꽉 찬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전설로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07년 7월이었죠. 나는 위기가 오는 걸 봤다. 그래서 모든 걸 공매도했다. 모두가 괜찮아 괜찮아 할 때 혼자서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외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8년에 다른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씩 손해보면서 무너져 내릴 때 로즌이 이끌던 팀은 반대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을 터트린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다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겠죠? 자, 그럼 로즌이 어떻게 이런 위험을 진단하는지 그만의 분석 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방법인데요. 펀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즌은 말합니다. 펀드가 망하는 데는 거의 항상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째, 빚을 너무 많이 내는 레버리지. 둘째,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안 맞는 자산-부채 불일치. 그리고 셋째, 잘 하지도 못하는 분야에 기웃거리는 투자 원칙 이탈. 자,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금의 사모대출 시장을 한번 진단해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준이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요. 지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2008년 때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2008년 위기의 주범은 뭐였죠?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모대출 시장의 핵심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핵심은 바로 자산, 부채, 불일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펀드가 가진 자산은 몇 년씩 묶여있는 장기 대출 같은 거예요. 당장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내 돈 당장 내놔 하고 분기마다 돈을 빼갈 수 있는 단기 부채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 펀드는 뭘 팔아야 할까요? 당연히 가장 팔기 쉬운 제일 좋은 자산부터 팔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펀드에는 점점 질 나쁜 쓰레기 자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늦게 빠져나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원칙 이탈. 이건 딴짓하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로즌이 직접 본 사례가 있대요. 미국 대출만 전문으로 하던 펀드가 갑자기 요즘 아시아 사모펀드가 돈 된대 하면서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지 남 따라서 잘 모르는 분야에 손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위험도 무서운데요. 로즈는 지금 사모대출 시장에 네 번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집중의 위험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산업에 너무 몰빵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한눈에 보이죠?
다른 시장들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뭐 13%, 5%이 정도인데 사모대출 시장은 무려 21%나 됩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의 올인 수준인데요? 아니, 근데 소프트웨어 산업 좋잖아요. 왜 이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바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AI 때문이에요. AI가 똑똑해지면서 굳이 비싼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살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고요. 둘째는 요즘엔 웬만한 건 기업들이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로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대박 나면 다른 손실 다 만회할 수 있죠. 근데 대출, 즉 신용 투자는 그게 안 돼요. 잘해야 원금이랑 이자 받는 게 전부거든요. 먹을 건 정해져 있는데 잘못되면 원금 다 날리는 겁니다. 이건 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인 셈이죠. 그러니 집중 투자는 신용 시장에선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펀드에 투자했다면 펀드 매니저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로준이 나라면 이렇게 묻겠다면서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꼭 챙겨두세요.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대출 자산 얼마짜리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빌려주는 회사 주가가 65%나 박살이 났는데 이 대출은 거의 100% 안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가 70%나 폭락한 회사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98% 가치로 쳐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걸 보는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거품이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 돈 빼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앞서 말했던 그 위험한 환매 행렬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경험에 대한 겁니다. 혹시 회사 망했을 때 구조조정 해본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지난 10년 넘게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험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온실 속 화초 같은 매니저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로젠의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입니다. 2008년처럼 은행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적 위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때는 주택시장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스템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모대출 시장이라는 특정 주머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산 불일치, 특정 산업 집중 투자, 이런 문제들이 고마 터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2의 2008년 사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평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빼가고 있고 몇몇 펀드는 아예 돈 못 내줍니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뉴스에서도 유명한 투자건들이 줄줄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신호들입니다. 이미 첫 번째 도미노는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도미노가 과연 어디까지 쓰러질 것인가 하는 점이죠. 이 작은 균열들이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출지 앞으로 시장을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